여기서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릴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사의 무리한 요청으로 AB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녀가 도대체 왜 바로 여기서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동료 릴리에게 잽을 날렸어.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내가 프랑스어로 말하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갔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응, 괜찮다면 난 내 자리를 양보하게 하지만 실패하면 도전을 받아들인 후 릴리와 함께 강등시키겠습니다. 연설을 시작했는데 감독님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토마스 1세예요. 해외에서 10년 만에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해외에 있는 동안 한 여자가 생각나서 그 여자 이름이 릴리였어요. 3살이 되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나서 사무실까지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10년 전 해외로 떠나던 날 유럽 사무소에 부임했을 때 릴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을 빌기 위해 공항에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낭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돌아오면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릴리는 수줍은 미소로 재택근무 중에 동의했습니다. 릴리와 나는 새 남자와 우리 삶을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기쁨과 좌절 나는 소중한 순간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돌아갈 것입니다. 릴리와 함께 미국 본사 유럽지사의 업무상 제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릴리에게 설명하자 그녀는 괜찮다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계속하세요. 우리는 강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년 전 릴리가 갑자기 메시지 보내기를 중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해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서 내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릴리에게서는 전혀 답장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연락이 안 와요. 릴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사장과 직접 협상해서 본부 복구 허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본부 복구 요청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승인해줬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룬 다양한 성과를 그 사람이 생각했다고 믿었고 10년이 지나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본사는 해외의 다른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성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내 1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끈질긴 부탁과 사무실로 돌아와서 빛나는 새 사무실에 들어서서 본사 감독관들에게 인사를 시작했다. 입사하기 전에 직위를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반 직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상사에게 인사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영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예상되었습니다. 그 당시 관리자 중 일부는 저처럼 해외에 파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즈 매니저들에게 인사하면서 릴리를 찾고 있던 중 HR로부터 내 직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릴리가 아직 회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당분간 릴리가 속한 부서에 나를 배치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과의 회진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 새 사무실 어딘가에 있기 위해 나는 마침내 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릴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전과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거의 다른 사람처럼 훨씬 날씬해졌고 내가 충격에 서서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우리의 눈은 서로 고정되었습니다. 내가 릴리에게 물어볼 수 있었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거의 콘드로 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을 하고 화장을 하고 콘택트 렌즈 대신 안경을 끼고 손톱은 한동안 깎지 않은 듯 길고 손끝은 거칠고 닳아 있었다. 한때 사랑스러웠던 릴리는 3년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미안해. 그 사람은 도망가려고 돌아서서 손을 거의 잡지 못했다고 외쳤다. 릴리, 내가 손을 잡자 릴리는 멈췄다. 내가 손을 잡았을 때 릴리는 멈췄다.
그 손은 놀라울 정도로 가늘어서 밥을 제대로 먹은 걸까 궁금해졌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가던 길을 멈췄고 그녀는 희미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실망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아니,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폐를 끼쳐도 괜찮아. 나한테 얘기해. 난 내 편이야. 릴리 단호하게 말하자 릴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어 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침내 내 눈을 바라봤다. 릴리 눈에 눈물이 핑핑 도는 불안한 눈빛. 오늘부터 이 부서에 일하기 시작한 신입사원인데 그때 거만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릴리가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누가 소스를 향해 말하는지 겁이 난 게 분명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던 목소리. 눈에 띄게 여자 짙은 화장에 짙은 향수 냄새가 다가오는 매력 없너. 내 이름도 모르고 여기서 일하겠구나. 샘 차기 사장은 그 사람 부서장. 릴리가 약한 목소리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름이 메이예요. 회사 사장의 딸이고 이미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는 없었는데 여기로 옮긴 지 1년 됐나 봐요. 전과 그 이후로 부서장으로 지내온 메이의 이적 시기가 릴리와 연락이 두절된 시기와 일치해서 끊어요. 메이가 릴리를 연락도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며 소통할 에너지가 있어서 만나서 반가워요. 토마스와 저는 오늘부터 본사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무고한 인사를 마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학력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머뭇거렸는데 학력 얘기하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뭔가 창피한 일이 있는 걸까? 잠깐만 하기가 없는 걸까? 틀린 말인데 왜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HR을 확인하고 이력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고등학교 학위나 미키 마우스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메이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지만 겁에 질린 듯 몸이 움츠러들고 나와 겁에 질린 릴리를 비교한 뒤 소리도 내지 못했다. 메이가 떠난 뒤 릴리에게 물어봤어. 알았어. 고마워. 메이가 떨리는 게 무서웠나 봐. 릴리는 일에 진지하지만 소심한 여자라서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를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곤란한 어조로 예쁘다고 말한다. 위압적. 난 그 사람을 좀 좋아하지 않아. 왜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돼. 맞아. 난 괜찮아. 돌아가야 해. 신뢰합니다. 왜 그녀가 그런 사람을 옹호하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아닌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릴리에게 공감을 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왔고 왜 릴리가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관찰하기로 결정한 이 부서의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날 상황을 관찰하면서 일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부터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작업량이 너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다가온 직원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동안 릴리는 여전히 책상에서 엿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책상이 침울한 표정과 크기로 문서로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뒤에서 몸을 기울인 채 모니터에서 문서를 편집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가만히 물었다. 내 존재에 많이 놀라서. 릴리가 깜짝 놀라서 돌아서서 휙 돌아섰어. 토마스. 릴리는 시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가 대답했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손은 엄지손가락. 오늘은 일이 별로 없어서 아직 기운이 남아있어 피곤해 보여. 릴리, 그만둘 시간이 됐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봐. 토마스, 집에 가도 돼. 난 괜찮아. 알잖아. 난 괜찮아. 이런 일에 나는 라이너 노트북을 들고 다음 테이블로 가져간 다음 릴리의 책상에 있는 문서 더미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릴리는 내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자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항의할 수 없었고 곧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문서를 읽고 프랑스어로 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봅시다. 와, 이게 뭐죠? 읽을 수가 없어요. 훑어보는데 어색한 문구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저자가 무엇을 시도했는지 이해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릴리에게 당신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이 문서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말한 것이지만 현실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결코 일할 수 없는 일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5자 릴리는 당황해서 입을 가리고 릴리 내가 아는 약속 기억하시나요? 10년 동안 널 기다리게 했어 공식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열심히였던 기억이 나네 이메일만 보고 내 남자친구인 척 행동한 게 웃긴데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그리고 당신의 이메일에 너무 기뻤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요.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토마스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는 나를 믿으세요. 릴리즈 눈이 진짜 커졌지. 정말 수고가 많았지.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게다가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졌어. 릴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 릴리의 눈에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생각에 따르면 고국에 돌아온 후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다. 솔직히 그 사람의 외모에 충격을 받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내가 돌아온다는 걸 알고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졌던 건 부정할 수 없다. 완전 변신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없었어. 미안해 내 실수야. 릴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네. 오랜만인 너와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늦게 물었지. 릴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말을 듣고 릴리는 나를 돌아본다. 그 말에 꼭 나와 함께 나갈래? 릴리 HR에 따르면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나는 릴리와 같은 부서에서 한동안 일할 것이다. 내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어느 날 릴리 주변의 근무 환경을 관찰하면서 부서 내에서 릴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메이가 릴리에게 일을 더 시키는 걸 목격했다. 그녀가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아마도 더 많은 일을 맡을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릴리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결국 늦게까지 일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접근하여 릴리가 지금 자신의 일에 바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릴리가 하길 원한다고 말했잖아. 가능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건방진 괜찮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녀가 떠날 때 그녀의 혀를 클릭하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원했을 거예요. 배포하기보다 릴리에게 일을 더 쏟는 게 참 늠름한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패닝 일만 더 있으면 별거 아니네요. 제가 맡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릴리의 미소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녀가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메이가 주어진 작업을 위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의 패닝 작업을 도와줬는데 메이가 서명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작업량입니다. 며칠 후에 재킷을 입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했어요. 릴리 집에 가자. 잠깐만. 내가 릴리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메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달았어. 릴리는 항상 메이의 방해를 받았을 거야. 이렇게 정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아직 일을 안 끝냈으니 그런 거지. 무능력도 너와 마찬가지야. 릴리가 말을 더듬어서 앞으로 나갔어. 아직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어. 우리가 끝내야 할 일 내일이나 모레는 정규 근무니까 오늘 늦게까지 남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구나. 나한테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래 너는 이 회사 사장 딸이니까 그래야지. 회사를 위해 초과 근무 수당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콧노래 릴리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회사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메이가 떠난 후 릴리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토마스 덕분에 오늘 몇 번이나 나를 구해줬어. 신경 쓰지 마. 메이는 정말 끔찍해.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두들 그냥 눈 감아주고 우리는 그녀의 나쁜 편에 서고 싶지 않아. 아마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메이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메이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릴리가 나를 부드럽게 막으려고 했을 거야. 토마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과거에 어려운 성격의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지만 부정적인 소문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HR은 그녀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를 뿐이므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을 강등시킬 것이며 특히 당신이 여기에 처음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를 화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오면 그 다리를 건너갈게.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만 볼 수는 없어. 릴리는 메이가 의도적으로 일을 과중하게 하는 것을 막기 시작한 날부터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경을 콘택트 렌즈로 바꾸고 화장도 더 진해졌어.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생기가 넘쳤고 머리를 염색하고 자랑스럽게 폴리시드 네일을 선보였습니다. 다크서클과 눈이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가 릴리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한 릴리는 예전의 매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틀렸어. 메이가 아침 도구 상자 회의에서 갑자기 반격을 가했다. 메이는 릴리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고 이는 예기치 않게 릴리에게 모든 직원들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르며 릴리는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원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차갑고 차가운 톤으로 말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고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해외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미국 이외의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해당 위치에 할당되었으므로 설정된 위치에서 잠재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제2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그녀의 요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모든 직원 앞에서 릴리를 불러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프렌치 릴리로 연설을 하라고. 그녀는 사무실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 때문에 즉석에서 프랑스어 연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윙윙거렸다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사전 통지나 실행 없이 터무니없었으며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며 분명히 릴리를 겨냥한 굴욕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합니다. 당신은 이만큼의 권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릴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릴리는 비즈니스 거래에 필요한 훌륭한 프랑스어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극도의 무대 공포증.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릴리가 말을 못하는 걸 보고 갑자기 쇠 블록을 들이대자 메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 여자는 그 말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거 아니야? 릴리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고등학교 졸업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회사는 직원을 배치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비웃고 업신여기는 건 굴욕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나는 메이가 회사에서 저학력자에게 편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근본 원인을 이해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간주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릴리, 실패하면 시도해보세요. 다시 강등된 릴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릴리는 메이의 도전에 몹시 궁지에 몰린 듯 충동적으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메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건 틀렸다고 말했다. 과연 제2외국어를 하는 것은 우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스킬이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정말 릴리를 폭발시키고 싶나요? 이런 바닥 공급 장치를 건드리면 서로 붙어 있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아마도 당신도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고졸 졸업장 아니면 기껏해야 미키마우스 학위밖에 없잖아. 프랑스어를 할 줄이야. 그건 불가능해. 눈살을 찌푸렸지. 내가 프랑스어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주제넘은 건지.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괜찮다면 난 포기할 거야. 위치는 당신에게 있지만 실패하면 릴리와 함께 강등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나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메이에게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메이는 내 프랑스어 실력이 고급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직원들이 놀라서 불평하고 화를 냈습니다. 원어민치와 비슷합니다. 왜 내 이력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 PSL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내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 교육 배경은 유럽에서 대학을 보내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나에게 제2의 모국어처럼 되었지만 내가 언급할 때 대학 PSL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체 한다거나 엘리트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비꼬는 말들 때문에 학력을 묻는 질문에 회피하게 되었고 릴리가 연락을 취하는 와중에 회사 동료들에게 몸을 녹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릴리는 내 교육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존중하고 프랑스어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도달한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혼자 발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나에게 의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감정이 날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수줍어합니다. 그녀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녀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 부서의 누구보다 일본어를 더 잘합니다. 나는 그녀가 가장 정확하고 세심한 일본어 텍스트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교육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녀의 업무에 대한 그녀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은 인정받고 정당하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프랑스어로 말했을 때 회사가 전 세계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 내부에서 박수가 유창하게 터져나왔고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프랑스어 뭐야 이게 뭐야 그동안 말만 하고 있던 메이는 그녀가 루프에서 유일한 사람인 것을 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릴리는 왠지 만족스러워서 릴리를 교환했고 나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게 다라고 말하며 도구 상자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토마스 대통령은 내 연설에 대한 박수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은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왔고 릴리와 나는 대통령실로 가서 릴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메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에게 상습적으로 불합리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내 연설이 그녀에게 안전 담요 역할을 하여 그녀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이는 자랑을 많이 했지만 그녀는 프랑스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녀의 기술은 비즈니스 설정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준비한 문서가 종종 검토를 위해 반환되었고 릴리가 이를 수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장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대통령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고쳤습니다. 아니 문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둬 메이는 대통령에게 매달리며 자존심을 구하려고 했지만 진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는 아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릴리에게 검토하라고 요청한 원본 문서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메이는 당신이 그를 매우 무시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우리 유럽 사무소의 전 지점 관리자였습니다. 메이 동결 지점장은 이사보다 높은 직위다. 내가 메이 동결 그 나이에 본사로 복귀할 때까지 메이보다 더 높은 직위를 맡았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럭저럭 버티고 슬기롭게 지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떠넘기고 그런 실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 후임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보세요. 메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달리 엘리트에 속해 있거나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 당신은 그럭저럭 지내왔고 영리했지만 시간이 다 됐지만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그러한 실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후계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가장 유능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업의 후계자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사고방식과 태도는 그녀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로서 대통령은 메이의 내부 투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야망이 있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접근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해고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내 멋대로 해봐. 메이의 목소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메이가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엄청나게 답답했을 텐데 메이가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메이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연설 이후 나는 이스트 트러스트를 얻었고 결국 본사의 부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메이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녀가 자신의 직책을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때 유럽 지사였습니다. 매니저인데 여기 본사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회사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에게 정말 특권입니다. 본사에서 더 많은 경력 개발이 필요한 반면 릴리는 이사의 보조직을 맡았습니다. 즉, 그녀는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은 메이가 직위를 잃었지만 프랑스 문서의 정확성과 이후에 내가 보여준 업무에 대한 진지한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그녀에게 변화를 촉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와 경영을 배우다 예전의 오만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본사에서 가장 부지런한 직원 중 한 명이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 메이가 문서를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토마스, 이 문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녀의 진지한 연구 덕분에 프랑스어 텍스트 문서가 전보다 훨씬 더 읽기 쉬워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우 똑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제2외국어 학습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문서를 확인할 때마다 그녀의 프랑스어 실력이 곧 실용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메이에게 설명해 주세요. 릴리가 우리를 노려봐요.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어서 물러서려고요. 무슨 일이에요? 릴리 별거 아니에요. 릴리 왜 그렇게 격식을 차리는 겁니까? 릴리 글쎄요. 그렇게 할 거라면 아마 내가 당신의 규칙을 따라야 해. 아니, 할 수 없어.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릴리는 메이에게도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승진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 소심했던 릴리에게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곧 그녀는 협상에서도 자신있게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학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도 프랑스어를 배우려는 의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부서의 작업 환경이 훨씬 좋아졌고 업무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은 좋은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때 독재가 지배했던 이 부서는 지금은 잘 일하고 직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야망은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에서 일해서 기뻐요.